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혈관이 터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출혈,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성우입니다. 그동안 저는 응급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던 분이 점심시간에는 의식불명으로 실려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목 뒤가 뻣뻣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출혈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본 예방의 중요성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값비싼 약물 치료나 위험한 수술 없이도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뇌출혈을 99%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방송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뇌출혈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나 뇌경색과는 다르게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환자분의 가족들이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만 유지하셔도 뇌출혈의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출혈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출혈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약은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예방과 생활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뇌출혈이라는 침묵의 살인자를 물리쳐 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생활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뇌출혈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혈관벽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몸의 혈당과 혈압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리듬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한 몸에 갑자기 점심때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때 약해진 혈관이 터질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잦은 간식입니다. 식사 사이사이에 과자나 달콤한 음료, 빵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간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당분과 트랜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관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칩니다. 간식을 드실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압 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식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야식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고 동시에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새벽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전날 밤 야식을 드신 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폭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혈관의 혈압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폭식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가 바로 뇌출혈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순간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도 가족과 다투고 나서 화가 난 상태로 폭식을 한 후에 쓰러지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이 네 가지 생활 습관은 모두 혈관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매우 싫어합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적당히 해야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갑자기 잡아당기면 끊어지지만 천천히 늘리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출혈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아시나요? 다른 질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치명적인 가장 큰 이유는 뇌혈관의 특수한 구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인데 그만큼 혈관도 매우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모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그 파급 효과가 뇌 전체로 퍼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도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뇌출혈이 시작되면 세 가지 치명적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압박입니다.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상자 안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뇌조직을 압박하게 됩니다. 뇌는 조금의 압박에도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지 않아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혈액 독성입니다.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 자체가 뇌조직에게는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혈액 속의 철분과 기타 성분들이 뇌세포를 직접 포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은 출혈이 멈춘 후에도 며칠간 계속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 과잉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뇌출혈을 외부 침입으로 인식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정상적인 뇌조직까지 공격하면서 손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뇌출혈은 수술로도 완전히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조직을 되돌리는 것은 현재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더 무서운 것은 뇌출혈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 부위에서 출혈이 시작되면 뇌압이 높아지면서 다른 혈관들도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 환자분들의 예후가 다른 뇌질환에 비해 훨씬 좋지 않은 거예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도 다른 경로로 혈액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뇌출혈은 출혈 자체가 뇌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40년간 신경외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의 수술 기술을 동원해도 이미 손상된 뇌를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뇌출혈도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어렵지만 예방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혈관 손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고 염증이 생기는 과정들은 모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의 핵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 예방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MRA라고 하는 뇌혈관 촬영과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서 뇌혈관의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거나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혈관의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더욱 그래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30대, 40대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더 늙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외모는 젊어 보여도 혈관은 이미 60대, 70대 수준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치 수도관에 과도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터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 상처가 아물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성분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흡연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런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면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특히 무서운 것은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뇌출혈 위험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피해야 할 습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식습관들이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트랜스지방과 과도한 염분 섭취는 정말 위험해요.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벽에 직접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히고 염분은 혈압을 올려서 혈관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관 손상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네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뇌출혈 예방의 핵심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거든요.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손상된 혈관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3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드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데 사실 저녁에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한 줌 정도,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왜 저녁에 드셔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관 회복과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손상된 혈관벽을 하나하나 수리하는 거예요. 마치 밤새 공사를 해서 낡은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그런데 석류의 진짜 효능을 얻으려면 반드시 C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C는 뱉고 과육만 드시는데 사실 석류의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C에 들어있어요. C까지 갈아서 마시면 혈관벽의 탄력성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석류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C까지 함께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단, 당분이 첨가된 시판 석류 주스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혈관에 해로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최고의 디톡스 식품이에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들을 분해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레몬도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육만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껍질째 갈아서 드셔야 해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레몬을 드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기농 레몬 1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믹서에 갈아주세요. 거기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넣고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 청소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3가지 음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탄력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걸을 때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하게 하면서 혈관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짧은 활동입니다. 1시간마다 1분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한 2분의 환자 사례를 통해서 예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정수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올해 67세이신 이정수 할아버지는 평소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나는 평생 큰 병 한번 알아본 적이 없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시며 정기검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자고 권해도 돈 아깝다며 거절하셨죠. 이정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하루 한 갑씩 40년 넘게 피우셨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특히 야식을 즐기셨는데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라면이나 치킨을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습관도 있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이미 대량의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시행했지만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뇌압을 낮추는 것만이 고작이었어요.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깨어나셨지만 왼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심하게 남았습니다. 지금도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상태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가 깨어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작에 검사를 받을 걸,
담배를 끊을 걸, 가족들 말을 들을 거리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신경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김영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올해 72세이신 김영자 할머니는 이정수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할머니는 60세부터 매년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3년 전 검진에서 뇌혈관에 작은 동맥류가 발견되었는데 크기가 작아서 수술하기보다는 정기적인 관찰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30년간 피우던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셨고 야식과 간식도 모두 끊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블루베리, 석류, 레몬을 매일 꾸준히 드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맥류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도 않았고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액 검사 수치들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 2년 후 검사에서도 계속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은 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정도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60대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 권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같은 나이대에서도 예방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나는 괜찮다는 방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게 되셨고 김영자 할머니는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예방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다 빼고 정말 효과가 확실한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운동 처방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반드시 실천하세요.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에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걸어서 헥헥거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혈관에는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1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입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혈관 나이가 5년 이상 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점심 햇볕 쬐기입니다. 점심시간에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 쬐기가 더욱 중요해요.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혈관 문제가 겨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추워도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드세요. 네 번째는 식사 처방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간식도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이 과도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수면 처방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혈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심호흡,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10번 쉬고 나서 행동하세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1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는 불규칙한 식사, 잦은 간식, 야식, 폭식입니다. 이 4가지 습관들은 혈관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어서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음식 3가지는 블루베리, 석류, 레몬입니다. 블루베리는 저녁에 한 줌씩, 석류는 씨까지 갈아서 주스로, 레몬은 껍질째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강력한 혈관 청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을 통해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하루 30분 걷기, 1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 점심 햇볕 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뇌출혈로 인한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정수 할아버지처럼 방심하다가 평생 고생하지 마시고 김영자 할머니처럼 적극적인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예방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더 이상 나는 괜찮다는 잘못된 믿음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